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미 양자공학과 최성민입니다. 최근 갑자기 월성원전 3중수소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탈핵단체 인사들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월성원전에서 나온 3중수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핵공강 클래스 특별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성원전 주변 지역 지하수 3중수소 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측정한 결과 평균 물 1리터당 8내지 9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 1개 방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높은 방사능인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는 것인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땅에서 자란 음식물에 대해서 음식물의 방사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양 속 자연 방사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자연 방사성 물질인 칼륨 40이 흙 1kg당 950 베크렐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삼중수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비교를 위해서 삼중수소와 칼륨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중수소는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성 물질 중에서 가장 순한 놈에 해당합니다. 반면 칼륨 40은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또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칼륨 40이 삼중수소보다 70 내지 80배 높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섭취했을 때의 방사선 피폭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피폭 효과란 흡수한 방사선 에너지 양, 여기에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값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중수소는 섭취한 후 10일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반이 배출됐다는 뜻이죠. 반면 칼륨 40은 섭취한 지 30일이 지나야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칼륨 40이 몸에 좀 더 오래 머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의 에너지 그리고 몸에 머무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삼중수소의 피폭 효과가 1이라면 칼륨 40의 피폭 효과는 34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방사선 방호협회 ICRP에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탈핵단체 인사들 중에 삼중수소는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칼륨 40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비슷한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면 이분은 방사능 괴담성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정리하면 칼륨 40 1베크렐은 삼중수소 340 베크렐과 피폭 효과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서울 지역 칼륨 40 방사능 950 베크렐 퍼 킬로그램을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을 하면 32만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 8 내지 9 베크렐 퍼 킬로그램에 무려 3만 배 이상 높죠. 32만 하니까 매우 크고 높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월성 원전에 있는 원전 주변에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가 사실은 매우 낮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흙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적절한 비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흙 속에서 자란 음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입니다. 우리의 주식이죠. 칼륨 40이 쌀 킬로그램당 20.8 베크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든 음식물은 서울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는 음식물을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을 하면 쌀 1kg당 7,000 베크렐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입니다. 감자의 칼륨 40 방사능을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4만 베크렐 퍼 킬로그램입니다. 고구마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을 하면 5만 1,0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입니다. 콩이죠. 우리 간장도 만들고 순두부도 만드는 콩입니다. 콩에는 칼륨이 특히 풍부한데요. 칼륨 40이 610 베크렐 퍼 킬로그램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을 하면 20만 7천 베크렐 퍼 킬로그램입니다. 엄청 큰 숫자죠. 큰 숫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중수소의 방사능이 효과가 피부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환산한 경우에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콩 종류인 커피콩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커피 가루 1kg당 칼륨 40이 900 베크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30만 6천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 한 잔에는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들어있을까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륨 40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4,900 베크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크기 커피컵에다가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13,000 베크렐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커피들 많이 마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모닝커피 마시는데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육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한우 소고기죠. 여기에도 칼륨 40이 65 베크렐 퍼 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22,0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사는 우리 몸속에도 당연히 방사능이 존재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칼륨 외에도 탄소 14, 폴루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몸무게 70kg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 몸무게가 대략 70kg입니다. 제 몸속에는 약 7,000 베크렐의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몸속 방사능에 의한 연간 피폭량이 얼마일까요? 0.3mSv, 바나나 3,000개에 해당하는 피폭량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지하수를 마셔서 동일한 피폭 효과를 나타내려면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총 185만 리터를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일 하루에 5,000리터, 그러니까 5톤씩 마셔야 동일한 피폭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삼중수소는 여러 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중수소를 손목에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야광 손목시계의 이 야광이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시계 한 개에 삼중수소 2 내지 3억 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가 워낙 낮아서 시계 안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비상구 표시등입니다. 여기에도 삼중수소가 사용되는데요. 엑시 사인 한 개당 삼중수소 9,000억 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삼중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땅속 자연 방사능, 거기서 자란 음식물 속 방사능, 우리 몸속 방사능을 살펴봤습니다.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삼중수소 농도가
진짜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용훈입니다. 제가 사실 삼중수소, 월성 삼중수소 이슈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주민의 안전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월성 지역 주변 주민들의 소변 중 삼중수소 농도, 요것이 이제 실제 피폭을 가늠할 수 있는 계측치가 되겠는데요.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최대치가 나온 한 분이 28.8 베크렐 퍼 리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피폭량이냐? 1년에 0.6 마이크로시버트, 0.0006 밀리시버트가 되는 거죠. 그 0.6 마이크로시버트를 1년에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만한 양인가 보면 1년에 바나나 6개 정도 섭취할 때의 피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의 피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2차 조사에서는 한 절반 가까이로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나 6개에서 3.4개로 줄었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더 안전해졌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차이가 없고 둘 다 안전하고 아무 위해가 현재로서는 없다. 왜 그런가 하니 앞에서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1년에 3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를 피폭을 받아요. 그렇다면 0.6이라는 숫자가 얼마만큼 큰 거냐? 대략 한 500분의 1 정도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하고 강원도가 자연 방사선량 차이가 대략 1년에 1100인데요. 0.6이라는 것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대략 한 180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도 그 위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있는 양이고 경향을 봐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아니고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드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의미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 보장된 상태에서 월성 삼중수소 문제를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하는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데 발전소 구조를 한번 일단 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기 원자로 건물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 해결료 저장하는 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여기 붙어 있고요. 전기를 만드는 터빈 빌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라든지 묘하간에 이 삼중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 수집이 되면 요 아래쪽에 이 건물 아래쪽에 배관이 쭉 있는데요. 요 건물 아래쪽에 배관을 쭉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바다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다 쪽으로 나갈 때는 이제 희석이 돼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를 보시면은 원자로 건물이 있고 사용 해결료 저장소가 있고 터빈 건물이 있으면 이 아래쪽에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이렇게 관로를 따라서 쭉 이제 흘러가게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이 희석 배출 지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희석 배출 지점에서의 배출 기준이 4만 베크렐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출은 10에서 20 베크렐 정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발전소 외부로 나갈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 내부의 어떤 집수조에서 발견된 71만 3천 베크렐 퍼 리터라는 요 양에 대해서 배출 기준을 적용해서 18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기준치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18배라는 계산은 맞았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71만 3천 베크렐 퍼 리터의 물은 여기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희석 배출 지점까지 가져가서 여기에서 순환수에 희석을 한 다음에 배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대략 13 베크렐 퍼 리터 정도로 해서
외부로 배출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총량이 얼마였느냐? 삼중수소 양으로 대략 10억 베크렐 조금 넘는 그정 10억 베크렐 내외 정도의 삼중수소 양이었습니다. 월성에서 연간 희석해서 배출하는 양이 한 3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액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30조 베크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억 베크렐 정도 남짓한 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연간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도 미미한 양이 배출 농도를 지켜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된 것인데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 농도가 왜 여기서 나왔느냐? 사용 해결료 저장소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 그래봐야 수천 베크렐 퍼 리터 정도였다면 그럼 왜 이게 71만이 됐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고농도는 아니고요. 71만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제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한 거죠.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배관 속에 있던 습분 속에 삼중수소가 있는데 그 습분이 여기 소량 고여 있는 물 속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들어간 거죠. 전이가 됐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소량의 물이지만 농도가 높은, 비교적 들어오는 물에 비해서 높은 71만이 생겼고, 나갈 때는 4만을 충분히 만족하는 13 정도로 돼서 나갔다. 그래서 기준치 18배 초과 유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치 잘못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월성 원전의 사용해결료 저장소의 차수막이 손상되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결료 저장소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그리고 남은 해결료를 저장해 놓는 이제 수영장 같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사용해결료가 들어있고 이제 그것을 냉각할 수 있고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항상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풀 바깥쪽으로 풀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풀과 풀 사이에 이제 물이 생기면 그 물을 보고 안에 사용해결료 저장소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이제 풀이 손상이 돼가지고 지하수 같은 것이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어떤 풀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외부로 바로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걸러지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해결료 저장소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왼쪽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에는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다본 도면인데요. 좌측 상단에 이제 분홍색으로 원자로 건물 경남용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남용기 일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초록색으로 이제 네모난 상자가 보입니다. 요게 이제 사용해결료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납 건물과 사용해결료 저장소의 사이에 경납 건물 여과 배기 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중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2012년도에 달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해결료 저장소의 차수막이 손상되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해결료 저장소를 옆면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 가운데 있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용해결료 저장소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이제 에폭시 라이너가 되어 있고요. 이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손상이 입게 되면은 수조에 물이 줄어들겠죠. 이걸 통해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바깥쪽으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제 차수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을 막는 벽이죠. 차수벽이 있고 하단으로 보면은 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그 차수막 멤브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회색 구조물과 초록색 구조물이 있고, 아래로는 이제 3중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회색 풀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수막이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구조물들이 있어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수막이 이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태극 무늬가 보이죠? 파란색과 하얀색 태극 무늬. 이쪽으로 이제 물이 고이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이 고이면 그때 이제 이 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성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길래 저장소에 물이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방사성 농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외부에 차수벽이 손상되면서 지하수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수막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색과 하얀색 태극무늬 쪽으로 이제 물이 고입니다. 이 물들은 이제 파란색 태극무늬 쪽이나 아니면 빨간색 그 태극무늬 쪽이나 다 모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차수막이 손상된 것이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지금 이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차수막 손상 문제는 2018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규제기관과 협의하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문제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4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서도 이제 감마 핵종이 검출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되면서 감마 핵종이 좀 새나갔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미 에폭시 라이너 다 고쳤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문제를 이제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서는 지금 그 차수막이 손상된 상태이고 아직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삼중수소나 감마 핵종 검출이 안 되고 있고 차수막 손상 전과 후에 그 물의 삼중수소 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 맨 안쪽에 있는 사용 해결료 저장조의 누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호기도 지금 작년도에 이미 다 보수를 완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은 이미 규제기관의 인지하에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다시 제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